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오늘은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를 하다 보면 토큰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토큰화는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토큰화 부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 토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개별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챗GPT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저는 챗GPT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각 하나의 토큰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큰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토큰이라든지 토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라고 하는 이런 토큰화는 이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본 이 토큰화, 토커나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텍스트를 원하는 토큰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큰화는 자연어 처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요한 데이터의 일종의 전처리 단계로 간주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큰화는 물론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이런 부분을 다 살펴볼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최근에 자연어 처리에서 이 토큰화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토큰화는 꼭 반드시 자연어 처리에만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개념은 다양하게 프로그래밍이나 컴파일러 또는 정보 검색 또는 생물 정보학에 있어서 DNA나 단백질 서열을 분석하는 경우,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이나 보안 등에 있어서도 널리 이 토큰화의 개념은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텍스트를 토큰으로 변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관련된 개념, 그리고 이 허깅 페이스 안에서 이러한 토큰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큰화 방법은 크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문자를 토큰화하는 방법, 여기 캐릭터 단위로, 그리고 두 번째는 단어, 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토큰화하는 방법, 그리고 하위 단어 토큰화라고 해서 서브워드 토커나이제이션, 이렇게 세 가지 토큰화 방법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허깅 페이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물론 다른 쪽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일단은 허깅 페이스 안에서의 트랜스포머를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깅 페이스 안에서 자연어 처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토큰화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저희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저희들이 먼저 돌려놓으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모션이라는 부분도 저 밑에서 한 번 정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미리 불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트랜스포머나 데이터셋, 그리고 이모션, 이런 데이터셋을 로드하는 부분들은 저희 기존 동영상에서 한 부분들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기 위해서는 펜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같이 먼저 불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자 토큰화 부분입니다. 문자 토큰화 부분은 말 그대로 캐릭터를 단위로 토큰화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간단한 토큰화 방식으로서 하나하나의 캐릭터를 구분을 해서 토큰화를 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스트링 객체를 한 줄의 코드만으로 문자 수준의 토큰화를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보시면 어휘집의 크기가 작을 수 있고요. 또 모든 단어들이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외에 out of vocabulary 같은 토큰이 훨씬 적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어서 분리된 토큰 표현 자체가 단어가 아니고 문자 기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토큰에 있어서의 의미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처리할 때 많은 양의 토큰이 발생하게 된다는 부분도 단점으로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오늘 실습은 텍스트로 Tokenizing text is a core task of
NLP 이러한 텍스트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토커나이제이션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스트, 파이썬의 리스트 변환 함수를 써서 토커나이즈 된 텍스트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각각의 그 캐릭터 단위로 해서 그 토큰화를 그 만들기 전 단계로, 즉 리스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 문자 자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캐릭터 자체를 정수로 수치화해 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이 Tokenize to Index라고 해서 토큰을 그 인덱스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걸 다시 없애고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누르면 이렇게 해서 각 해당 그 문자가 특정한 숫자로 이렇게 매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휘의 각 문자를 고유의 정수로 매핑하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매핑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 위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수치화를 한 부분을 매핑을 하면 이와 같이 해서,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토큰 해서 T로 시작을 했죠. 대문자 T. 이 대문자 T가 5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력한 텍스트 문장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게 5번. 그 다음에 토큰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5였기 때문에 5에 해당하는 14번에 이렇게 정수가 들어와서 관련된 텍스트가 정수로 매핑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쉬운 방법을 통해서 그 관련된 캐릭터를 이렇게 정수로 매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참고적인 부분으로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저희들이 그 텍스트를 숫자로 매핑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원핫 인코딩 부분들은 뭐 향후에 물론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원핫 인코딩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먼블비, 옵티머스 프라임, 메가트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012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012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 원핫 인코딩, 즉 1과 0으로 만들어져 있는 벡터라든지 그런 또는 텐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관련된 데이터들을 그 범주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원핫 인코딩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먼블비는 0은 이렇게 100으로 한다든지 옵티머스 프라임 같으면 001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1과 0으로 이루어진 그 데이터라고 세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핫 인코딩 부분들이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시간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윗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관련된 텍스트를 숫자로 매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원핫 인코딩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코드로 이렇게 작성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서 이 인풋 아이디 위에서 받은 그 데이터들을 파이토치 텐서로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통해서 관련된 원핫 인코딩을 해서 그 자료를 그 텐서플로우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동을 시키시면 관련된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이 안에서 뭐 결국은 지금 마지막에는 여기 저희들이 그 쉐이프 원핫 인코딩된 텐서의 형태를 한번 봤는데 이 부분은 38,20 해서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고 하면 20개의 고유 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부분이 38개의 입력 토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38개의 입력에 대해서 20개의 고유 문자를 통해서 이 원핫 인코딩을 했고 그거에 따른 형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윗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원하드 인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출력을 다시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시면 저희들 토커나이즈 테스트에서 0번이니까 제일 앞에 있는, 즉 토커나이징의 T였습니다. 그렇죠? 그 T에 대해서 그 관련된 인덱스를 출력을 하고요. 인덱스는 아까 지금 T가 5라고 매핑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하드 인코딩 부분이 요 밑에 보시면 원하드 인코딩이 기본적으로 0과 1로 이루어져 있고 해당되는 부분이 1로 표시가 됩니다. 즉 이 부분이 5번에 해당하는 인덱스 부분에 이렇게 1로 표시되고 나머지 부분은 0으로 표시된 원하드 인코딩 부분이 이렇게 작성이 돼 있다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최초에 입력했던 텍스트를 정수로 바꾸고, 그죠? 정수를 바꾼 다음에 그 정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하드 인코딩을 통해서 각 그 캐릭터에 대해서 그 저희들이 데이터 작업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는 단어를 토큰화하는 방법입니다. 윗부분에서는 문자 하나를, 즉 알파벳이라든지 그런 문자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토큰화한 거지만, 이 두 번째의 경우에는 문자 단위가 아니라 단어 단위로 토큰화를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어로 분할을 해서 각 단어를 정수로 매핑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모델이 문자로부터 단어를 학습하는 단계를 건너뛸 수가 있어서 학습의 복잡성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캐릭터 하나하나가 아니라 단어 자체로 토큰화를 했기 때문에 캐릭터로 한 경우에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는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백을 사용을 해서 텍스트를 토큰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파이썬의 스플릿 함수를 이용을 해서 공백 사이를 나눠서 단어를 쪼개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동을 한번 시켜보시면요, 이것처럼 토커나이즈 위에 저희들의 텍스트 부분을 스플릿을 했습니다. 그럼 공백 기준으로 스플릿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어별로 이렇게 쪼개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단어별로 쪼개졌기 때문에 이 구두점 같은 부분이 여기 보시면 NLP의 끝에 이 마지막 마침표가 같이 NLP 안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단점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어 기준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서브워드 토커나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캐릭터라든지 단어 그 각각의 그 토커나이제이션이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을 서로 그 중간에서 절충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나온 부분이 하위 단어 토큰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더 작은 하위 단위로 분할하지 않고요. 단지 희귀한 잘 쓰지 않는 단어는 의미 있는 하위 단어로 분할을 해서 토커나이제이션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쪼개놓는 게 아니라 잘 쓰지 않는 단어에 대해서만 하위 단어로 쪼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어와 캐릭터의 중간점도 절충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예들도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실습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에서 디스틸버트라고 하는 기본 영어 모델에 대한 토커나이저를 우선 한번 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된 모델을 로드를 했고요. 네, 제가 좀 전에 돌려놨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과 부분이. 그 다음에 이 토커나이저가 로드된 부분이 작동되는지 실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입력했던 텍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텍스트에는 Tokenizing text is a core test of NL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토커나이저를 사용을 해서 인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딩 과정은 텍스트를 토큰화하고 각 토큰
토큰을 숫자 id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id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이 부분을 돌리시면, 물론 여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위에 있는 이 텍스트가 이 아래와 같이 input id에 따른 그 숫자 id로 이렇게 변환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 attention mask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위치별로 해당 단어 또는 관련된 캐릭터,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attention mask는 한번 잠깐 보시면 트랜스폼 모델에서 입력 시퀀스의 실제 토큰과 패딩 토큰을 구분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패딩 토큰이 없고 실제 토큰이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1인 거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헬로 월드 패드 해서 이 뒤에 이게 4자리까지 나와야 되는데 앞에 2개의 토큰만 있는 경우에는 뒤에 그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패딩 토큰 2개를 사용을 해서 00으로 이렇게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ttention mask의 1은 실제 토큰을 나타내고 0은 패딩 토큰을 나타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제 그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id를 다시 토큰 문자열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토큰 문자열로 변환을 해보면요, 즉 이 부분에 input id를 토큰별로 변환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CLS 토큰, 또 아이징, 그 다음에 text is a core task of NL, 그 다음에 더블샵, 쉽, 그 다음에 이게 마침표, 그 다음에 쉐퍼릿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문자열로 변환을 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특수 토큰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특수 토큰은 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문자열이 입력된 텍스트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CLS, 그 다음에 SEP 라고 하는 특별한 추가적인 토큰이 추가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모델이 관련된 그 토큰을 다 소문자로 변환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토큰 같은 경우에는, 즉 이렇게 토커나이징 같은 부분들, 즉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나 문자열은 여러 토큰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커나이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토큰과 아이징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이 앞에 이렇게 더블샷, 그죠? 더블샵 접두사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토큰이 이전 토큰과 연결되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커나이징이 지금 토큰과 더블샵 아이징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이 합쳐져서 토커나이징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NL, P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지금 NL과 P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P 앞에 접두사가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큰으로 나눠진 부분을 다시 문자열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convert token to string, 즉 토큰을 스트링으로 바꾸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시면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럼 다시 결과물을 없애버리고 이 윗부분에서 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내냐면 다시 이렇게 토커나이징 테스트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부분이 있죠. 있어 core test of NLP. 물론 대문자가 소문자로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다른 기능들도 저희들이 토큰화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다른 기능들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크기를 어휘사전의 사이즈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즉 토커나이저 점 보케 사이즈, 이렇게 하면 관련된 토큰의 총수가 3522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모델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이렇게 프린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한 즉 디스틸버트 베이스 언케이스드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의 구조도 저희들이 이렇게 관련된 모델의 구조도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파라미터도, 구조라든지 파라미터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없애고요. 이렇게 하면 즉 이름과 파라미터 이런 부분들도, 그죠? 트랜스포머와의 그 레이어 2, 2번, 3번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죠? 네, 쭉 내려갔습니다만, 그리고 워드 임베딩 웨이트에 대한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포지션에 대한 부분,
등 각종 관련된 그 모델 파라미터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시퀀스의 길이도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토커나이저.model max length를 통해서 최대 크기가 512라고 하는 부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험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의 이름 같은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 input ID, attention mask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서 그 특수 코드가 있었습니다. 토큰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CLS라든지 즉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라든지 해서 입력 시퀀스의 시작 부분에 추가되는 토큰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 토큰에서 시퀀스의 문장을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이러한 토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처럼 I love programming, 그 다음에 It's my passion 하면 처음 시작할 때 CLS, 그리고 문장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세퍼레이터 토큰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부분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위에서 저희들이 문자,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하위 단어 토큰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체 데이터 세트를 토큰화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치 처리를 하면 이 전체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토큰화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화를 위한 처리 함수를 정의를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다음과 같이 정의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커나이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패딩 추루를 통해서 그죠? 모든 시퀀스가 동일한 기능을 갖도록 패딩을 추가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퀀스가 모델의 최대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트렁케이션 추루를 통해서 잘라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define 함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수 정의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커나이저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emotion, 저희들이 위에서 불러놨던 emotion의 그 train, 학습 데이터 중에서 이게 .2니까 0과 2, 즉 두 개의 데이터들을 불러서 이 토커나이저가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동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input ID, 즉 처음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것,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이 attention mask에 대해서도 첫 번째 것, 두 번째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서 똑같은 결과입니다만 이게 쭉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아래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input ID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input ID 경우에서는 이 부분까지가 실제 토큰이고 그 뒤에는 없기 때문에 이 패딩 토큰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0000. 그 다음에 attention mask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죠? 죄송합니다. 이 attention mask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게 실제 코드,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원래 빈 공간이니까 0이 들어간 거고요. 이거에 대응은 패딩 코드가 이 아래 부분 attention mask입니다. 그죠? 패딩 코드는 이 부분이 패딩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두 다 그 토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토큰을 말하는 일이 다 되어 있고 그 패딩 토큰 0이 나타나지 않는 거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특수 토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수 토큰에 대해서 관련된 아이디어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미 찍어 놨습니다만 데이터 프레임으로 찍어 놨을 때 이렇게 패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0,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단어를 모르는 경우에 unknown이라고 하는 게 100, 그 다음에 CLS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부분이 101, 그 다음에 세퍼레이트 102, 그 다음에 마스크 관련된 부분이 103이라고 하는 그 스페셜 토큰 아이디 번호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에서 이게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면 둘, 넷, 6개가 들어오면 이 부분은 실제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이 뒷부분은 지금 그 빈 공간입니다.
이런 경우에 관련된 어텐션 마스크를 통해서 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부분은 1로 표시를 하고 이 빈 공간에 대해서는 0이라고 하는 코드를, 패딩 코드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했던 그거와 연관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셋 전체에 대해서 토큰화를 하고 이걸 배치 처리,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쉽게 처리가 됩니다. 복잡하지 않고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모션 맵 해서 토커나이즈 함수 쓰고 그 다음에 배치 트루, 그죠? 이 배치 트루는 데이터를 배치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고, 여기 배치 트루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를 none이라고 하면 가능한 큰 배치 크기를 사용을 해서 가능하면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미 사진 돌려놔서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 이름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라벨, 인풋 아이디, 어텐션 마스크, 즉 이러한 저희들이 토큰화 과정을 거치면 기본적으로 이모션에서는 텍스트와 라벨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인풋 아이디와 어텐션 마스크까지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트랜스포머를 다룰 때, 그리고 트랜스포머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를 할 경우에 토큰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고, 즉 문자 토큰화, 단어 토큰화, 그리고 하위 단어 토큰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 데이터셋을 배치를 통해서 토큰화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드림팩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